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엘린.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네, 오늘은 폴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좀 걱정하셨잖아요. 너무 짧은 네. 내용이라 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랬는데 제가 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여 그러니까요. 네, 이해의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사실 교과서를 보고 감동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이 내용을 읽고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수업 시간에요. 그냥 이 책을 읽고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한 번 더 읽었었고, 그리고 그 두 번 다 목이 메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이유 모르겠다고 하셨죠. 네,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울컥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저의 특별한 어떤 예민한 감수성이 네. 그 아이의 동심이나 이런 것들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사회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걸 지금 또 읽어도 또 울컥하고, 정말 동심은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동심을 깨는 어른이 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키울 때도 아이들 중2 정도까지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게끔. 정말 중2까지요? 네, 믿었어요.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노력 엄청나게 했고요. 별별 연기를 다 했고, 저희 신랑에게도 아주 많이 부탁을 해서 주변 어른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그 동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했고요. 그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그 행복을 최대한으로 증폭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5일 아침에 뜯어보는 그 선물에 관련해서 종류도 물론 많았고요. 선물도 아주 조그만 것들로. 정말 이런 거는 부모님이 주셨을 리가 없어 하는 선물들 있죠. 네, 그런 것들까지. 근데 사실 중2면 친구들한테 이미 다 들었죠.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거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죠. 그쵸. 1학년 때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네, 야,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 너네 엄마 아빠야 이런 얘기를 네. 듣고 오기도 했죠. 그러나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주는 거면 이런 선물을 줬을 리가 없어.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만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3 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면서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정말 믿었는데 엄마 왜? 이렇게. 예. 아마 저희 아이가 같은 나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폴 빌라드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워낙 자료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아동문학가고, 그리고 이분이 보통 어떤 아이들의 순수한 심리, 그걸 지켜주려는 어른, 그거에 대한 아주 단편 소설을 집필하셨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먼치킨이에요. 먼치킨이 뭔지 아시죠? 능력자. 왜냐하면 공학자였고 수의학자였고 생태 연구가,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네. 엄청난 능력자죠. 몇 가지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이해의 선물이 이제 교과서에 실리면서 이 사람은 작가인가 보다 했을 수 있지만, 사실 뭐 나방과 나방을 기르는 방법, 그다음에 뭐 세라믹의 기초, 애완동물로서의 파충류, 뭐 이런 것도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그냥 천천히 읽어도 15분이면 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되게 짧죠. 네. 근데도 그 짧은 글 속에서 과장되지 않은 어떤 필체로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엘리님이 말씀하셔서 책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인공이 열대어 가게를 하고 똑같이 자기와 같은 모습을 한 남매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 열대어를 사실 더 비쌌잖아요. 가격적으로 따지면 더 비싼 거였는데 그거 주고도 거스름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당신 그게 얼마나치인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남편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있고 이러니까 다 이해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읽을 때도 저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련하면서 막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그렇죠. 그 배려가 또 전염되듯이 그러고 아니면 계승된다고 하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선순환. 그렇죠. 네. 이 부분 특히 나는 불안해서 여쭈었다. 모자라나요? 버찌 준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돈 대신? 예. 아니다. 돈이 조금 남는구나. 거스름 돈을 내주마 하면서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전 여기서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여유 있는 태도죠. 음. 삶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또 배려가 있고 그런 태도인 거죠. 뭐 그러면서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이빨 아플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어른, 저는 이걸 보면서 수업을 이걸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랑.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런 어른을 지금 너희 인생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만나본 적이 있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저희 엄마요. 저 정말 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 어떠신데? 저 이 글 읽으면서 그냥 엄마가 떠올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엄마가? 네. 네, 어떠세요? 저요? 좋은 엄마? 동심을 배려하는 엄마? 동심 파괴자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 아이한테 제가 평소에 어떤 태도를 하는지 네.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동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 저는 사실 바쁘거든요. 맨날 입으로 바쁘시죠. 대내죠. 나 바빠, 나 힘들어를 입에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지 않은 지가 좀 한참 됐어요. 그래요. 네, 바쁘니까. 그러면 정말 핵심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에 가는데 뭐가 필요해. 엄마, 배 아파. 아주 핵심적인 말만 듣지 그 외에 제가 판단하기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은 상상이나 동심에 가득한 말도 많겠죠. 그런 걸 저는 가차없이 딱딱 잘랐죠. 저는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아들이 공상, 상상, 뭐 그림 그리고 늘 보여주고 대화 시간이 진짜 학교 갔다 오면 2-3시간씩은 제 시간을 내어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바쁜 와중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시간, 그러니까 매일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거의. 저 아이가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나랑은 보낼 시간이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특히나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좀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저렇게 엄마처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러면 나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좀 노력해야겠다. 지금 전 10분의 1도 못해요. 솔직히 저희 엄마에 비하면 10분의 1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맛있는 요리는 못 해주지만 아이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열심히 들어주는 편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게, 그렇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짚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얘기하고 공상이나 상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뭐든지 좀 얘기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줄이는 거죠.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도 어쩔 때는 방해받는 듯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아이고,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고 그런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조차도 여유가 없었던 것이 되게 반성이 되는 거죠. 조금 쉬시면서 하셔야겠다. 그러니까 뭐 일이 바쁘다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우선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더 탐구하는 거지. 그때 이제 아이가 점점 소외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나처럼 이렇게 그냥 아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게 아이를 키우는 게 좋기도 하겠죠. 여기서 이 아이는 경제관념이 없는 아이잖아요. 버찌 씨를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뭔가 교환을 하네? 이걸 보고 경제 개념이 없었죠. 그럼 내가 어떤 교육적 마인드가 다른
다른 분이었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화폐라는 걸 사용한단다. 그걸 사용해야지만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벌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맞아요. 해줘야 저도 그쪽이죠. 네,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죠. 네. 아이가 막 상상을 하고 공상을 특히 남자아이들은 상상해서 많이 얘기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상해서 나는 힘이 되게 세. 나는 쟤를 무찌를 수 있어 하면 저는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굉장히 나약하고 작은 애야. 너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 하면서 항상 팩트 폭격을 날렸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옳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게 진짜 옳은 교육 방법인지는 모르나 저는 좀 동심을 지켜줘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서 아이가 좀 늦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 좋게 말하면 순수하지만 자 팩트로 얘기한다면 좀 늦되다, 느리다. 저는 이제 포인트를 그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는 거나 아니면 뭐 현실을 파악하는 그거로 둘 수도 있지만 아이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 경청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둬서 생각했을 때 예, 많이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애들하고도 읽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나니 그건 아니라 그러던데요. 야, 대단하다. 그 학생은 혹시 어떤 예를 들고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냥 저희 엄마는 네. 그냥 사랑하는 게 되게 느껴진대요. 그냥 세상에 그리고 어떡해. 어떤 일화들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하기는 그렇고 너무 행복한 아이네. 그렇죠. 그래서 글도 잘 써요. 아, 왜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그걸 못 느끼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 모습을 한번 그려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써봐. 이런 게 사실 심리치료도 돼요. 엄마 모습을 어떻게 그렸던가요? 아주 큰 귀걸이에 어, 똥머리? 제가 항상 그러고 다니니까 그거를 그리더라고요. 근데 저의 모습을 항상 얘기하거나 쓸 때 잔소리하는 엄마 모습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좀 더 신랑보다 바쁜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제 그림을 그렸을 때 아빠는 굉장히 크게 그리고 엄마를 거기에 달랑달랑하는 너무나 작게 그렸던. 네, 그게 심리적으로 좀 드러났나 예, 보다. 아빠는 굉장히, 그러니까 걔가 이제 아빠랑 주로 저녁을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게 그 크죠. 시간이. 아빠는 굉장히 크게 그리고 엄마는 그 옆에 아주 그냥 자기만하게 그렸던. 그래서 내가 엄마 이렇게 작니? 좀 크게 그려봐. 그래서 이제 고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반성이 돼요. 아, 오늘부터라도 많이 귀 기울여 줘야겠다. 네, 눈 맞춤하고. 눈 맞춤하고 귀 기울여주고. 아직은 어리니까 진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얘기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훈계보다는 그냥 같이 공감해주는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아이의 인성이나 인격이 아주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요새 태도를 바꾼 게 제가 이제 아이한테 충분한 시간을 못 주잖아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에 더 빠져 있어서 아이한테 시간을 못 준 것도 있거든요. 물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는 맞지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 쪽으로 아이를 모는 거예요. 내가 못 해준 부분이 이거니까 저녁에 몇 시에서 몇 시만큼은 얘를 위해서 공부를 몰아가야 된다 해서 완전히 밤이면 거의 그냥 애 잡듯이 막 공부를 막 시키고 이것만큼은 얘를 위해서 내 딴에는 이제 완전히 얘한테 포커스를 두는 거였죠.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반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내가 뭔가 나 스스로의 그 보상 심리?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공부로 돌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방향을 좀 바꾸긴 했는데 반성하는 어른이라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은 안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사실 그거를 모르는 어른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어떤 거로 할까요?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